불안이 찾아오면 좋겠다. 너 정말 생각이 없구나. 고민이 없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왜 디즈니에서 그 불안이를 등장을 시켰을까? 어떻게 불안이랑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트환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또 다시 어색하네.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꼭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안입니다. 저는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 정말 생각이 없구나 할 정도로 되게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없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이런 저의 성격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고방식을 물려받아서 이게 저의 선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거는 저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외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되게 최근에서야 깨닫고 이제는 불안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불안이랑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죠? 2에서 새롭게 등장한 우리 미운 캐릭터 불안이가 있잖아요. 왜 디즈니에서 그 똑똑한 픽사에서 불안이를 등장을 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감정이 아마 불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도 말하듯 모든 감정이 좋고 나쁜 게 없고 다 필요한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도 절대 외면해야 되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제 이야기로 가보면 저는 불안을 항상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했었어요. 불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불안한 감정이 드는 상황을 애초에 피했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제 지인분이 이사를 하시는데 새로 이사하는 집에 장판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려고 뜯었대요. 뜯었는데 밑에 장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뜯어보니까 마루가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루를 감추려고 계속 장판을 덮고 또 덮고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나무가 완전 새까맣게 썩어버린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불안을 대하는 태도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불안이 피어나면 감추기 위해서 그냥 순간적인 기쁨, 회피 이런 것들로 계속 덮어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끝에서 제 원초적인 불안은 그때 해결되지 못하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썩은 것들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스물스물 피어 올라와가지고 옳은 선택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요즘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불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불안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불안을 마주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처음에 인사이드 아웃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은 절대로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에요. 저희가 불안 덕분에 미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안함이 언제 오나요?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올 때는 변화가 있거나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보통 불안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긴다거나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결국 불안은 본능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관계나 상황이 변화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내가 지금 바뀔 기회다, 성장할 기회다 라는 아주 좋은 징조인 거죠. 그래서 불안이 찾아왔을 때는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나는 아주 훌륭한 상태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안의 뿌리를 파헤치는 겁니다. 아무리 불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 불안을 잠재우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대체 왜 불안한지를 아주 그 불안의 뿌리 깊숙이 파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불안을 아주 깊숙이 파봤을 때는 생각보다 불안한 일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비현실적인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허상일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상상하면서 자기를 불안에 빠뜨리는 거죠. 이럴 때는 자기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일이 진짜 일어날 가능성은 몇 %일까? 잘 될 가능성은 없나? 아니면 만약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게 진짜 내 인생에서 엄청 큰 최악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분명 NO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만약 진짜 부정적인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거는 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결국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불안의 뿌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돼서 오히려 해결 방법이 보이고 불안함이 없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요.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불안을 대하면은 참 좋을 텐데 진짜 불안이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에너지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쉬운 방향,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박약한 불안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불안이 왔을 때 해야 할 행동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이 찾아왔을 때 하는 행동을 미리 정해놨어요. 제 불안을 깊이 파헤쳐보면 남들 시선에 맞추려는 애씀, 비교, 그걸로부터 생겨난 조급함에 의한 불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SNS나 가십거리, 뉴스같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콘텐츠들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감사일기를 쓴다거나 책을 읽고 계속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방법이 누구에 따라서는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와 하는 대화일 수도 있고 일기 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운동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안이 얼마나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내주는 감정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불안이 찾아오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더 멋지게 바뀌려고 이 불안한 감정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불안이 오는 게 오히려 반갑기도 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계속 불안이 찾아올 거고 슬픔이나 두려움, 설렘, 기대 모든 감정이 찾아올 건데 그 감정이 찾아오는 것을 항상 알아차리고 좀 더 살펴보고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